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서 오히려 웬만한 친척들보다 훨씬 더 가족같이 함께 자라온 친구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부에 그나마 자신이 있던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친구는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사는 지역이 떨어지다 보니 예전처럼 매일같이 만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둘도 없는 저희 반쪽 같은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동반 입대를 신청했는데 또 군대만큼은 친구가 공익 판정을 받아서 동반 입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명절 때는 제가 고향에 내려가야 했으니 그때 가서는 매번 만났어요. 가족들도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가 친구와 노는 게 가장 재미있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젠 술까지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뒤로하고 매번 이 친구하고만 거의 밤을 새다시피 술을 마시고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가족보다 먼저일 정도의 친구이지요. 그러다가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회가 닿아서 졸업과 동시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쯤 친구 녀석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 때문에 바빠졌다 하더라도 연락은 항상 주고받았고 연말에는 제가 내려가든 친구가 올라오든 항상 둘이서 송년회를 열고는 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친구 아니겠냐며 저도 회사 일 하면서 선물 받은 양주를 까고 친구 녀석도 동네에서 담근 당금주 같은 걸 가져와서 둘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매번 특별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기 전 지금의 아내를 친구에게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에는 복분자주며 야관문주 같은 걸 어디서 구해와서는 제 아내한테 이 술 한 잔만 먹이고 하면 아주 장난이 없을 거라는 짓궂은 농담을 하면서 건네준 적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친구의 이 장난을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때 받은 술은 아직도 입에도 대지 못한 채 우리 집 진열장에 진열만 되어 있는 감상용 술이 되었긴 하지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친구 녀석도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동갑이었는데 친구 녀석 와이프는 우리보다 7살 연하인 아직 사회인 티도 날락말락하는 20대 중반의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온 거예요. 친구가 원래부터 어리고 예쁘면 망고땡이라고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저는 그게 잠깐의 만남을 가질 때 선호하는 스타일인 줄로만 알았지 결혼까지 어리고 예쁜 여자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와이프는 어디서 만났냐고 했더니 다방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별로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이기는 하지만 제 아내는 제 친구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첫인상부터 야관문주니 복분자주니 밤에 끝내준다느니 하면서 이상한 말을 잔뜩 해놓는 바람에 아주 아내가 질색을 하면서 뭐 저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냐고 저한테 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학도 안 나왔고 다니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고 이거에 손댔다 저거에 손댔다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였나 봅니다. 거기에 다방에서 만난 여자를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아내는 저희가 어릴 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수준 차이가 나니까 이 친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다가 눈치도 채지 못해서 매번 저한테 서울 올라갈 테니 놀자고 연락을 해왔는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생각에 괜히 반대를 했다가는 저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라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친구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기는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나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고향에 내려가 있어 친구와 가깝게 있는데도 아내 눈치를 본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바빠서 그럴 수 있다며 다 이해해준다고 했고 연말이 될 때마다 올해는 송년회를 어떻게 할 거냐며 저에게 매번 물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 거절을 했지만 친구는 포기 않고 저에게 매해마다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해야 했으니 제 속이 오히려 더 쓰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추석, 모처럼 아내가 그해 추석에는 각자 부모님 댁에 따로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아쉬운 척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올해는 친구 녀석과 술 한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각대 마냥 고향의 짐을 풀자마자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예고도 없이 방문한 저를 반겨줬어요. 그저 제가 왔다는 말에 가족 모임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친구가 결혼하고 독립해 나와 사는 집에 처음 구경한답시고 들어갔는데 아주 깜짝 놀라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겨울 날씨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살 사람이 매서운 추석인데 아주 한여름 휴가철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옷을 입고서는 젊음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저희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도 아직도 20대인 재수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 마음에도 불을 지필 정도였습니다. 외모가 결혼 생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구 녀석은 7살 연하의 아내와 아주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좀 덜 벌리면 덜 벌리는 대로 그냥 둘이서 아기자기하게 살고 있더군요. 그에 반해 저는 아내와 사는 게 조금 갑갑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일거수일투족 저를 컨트롤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려는 아내에게 어느 정도 반항심까지 생기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수 씨가 다시 방에서 나왔는데 옷을 아주 조신하게 갈아입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항상 저렇게 편하게 입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찾아오는 바람에 갈아입을 틈도 없었다고 오히려 오랜만에 봤는데 못 볼 꼴을 보여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못 볼 꼴은 무슨 덕분에 눈호강을 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니라고 하면서 재수 씨에게 너무 예뻐서 나는 무슨 연예인이 집에 있는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가 없으니까 같이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라고 술을 급하게 마시다 보니 빨리 취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혼자서 술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동안 친구 아내하고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방에서 일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조금 날라리 같았던 외모 때문에 그랬나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각종 분야에 관심도 많고 나름 깊이 있는 지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저도 그녀의 출신이나 첫 인상을 보고 그녀를 이상하게 평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내가 아내를 나무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한참인 와중에 친구 녀석은 술이 잔뜩 취해서는 자기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 술잔이 비어있지 않느냐, 어서 따르라 하면서 자기 아내를 무슨 저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 정도로 대우하면서 말이죠. 재수 씨 얼굴을 보니 조금 표정이 어두워 보이긴 해서 친구한테 조금 취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아내한테 그런 걸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친구 녀석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내 친구가 최고라고. 내 친구 기분 좋게 만들려면 아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여기 더 있어봤자 친구 주사만 더 심해질 뿐이지 좋을 게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연휴가 아직도 4일 가까이 더 남아있는데 오늘만 날이냐고. 나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말하고 친구 집을 떠났습니다. 재수 씨가 따라 나와서는 저보고 고맙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고마워할 일도 아닌데 따라 나와서 인사치레를 하지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참 제 아내와 비교가 되더군요. 거기에 조금 쌀쌀해진 날씨 덕에 그녀의 새하얀 볼이 새빨갛게 홍조를 띠고 있으니 오히려 저도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친구와 매해 술을 마실 때마다 다음날에 가는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정말 고향집 근처에서도 아주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에요. 친구 녀석과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한테 오랜만인데 한번 먹고 가라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장국집에서 아침 일찍 만나게 되었는데 재수 씨도 데리고 나왔더군요. 전날 저녁에는 그렇게 재수 씨를 마치 작부대하듯 막대하더니 그래도 아내는 아내라고 둘이 멀리서부터 손을 꼭 붙잡고 오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네요. 그런데 해장국집에 들어와서 놀라게 된 건 재수 씨는 한 번도 이 해장국집에 와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단골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처음 와본다고 하네요. 친구 녀석이 말하기를 여기는 너와 나의 장소기 때문에 아내가 낄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내를 옆에다 두고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였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발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둘이서도 술을 자주 마시지 않냐고 하면서 여기만큼 시원한 국물이 어디 있냐고 이제는 우리 셋이 한번 와봤으니 재수 씨랑도 자주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빈말로 저한테 너무 상냥하다고 하면서 언니는 참 좋겠다며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 녀석이 부럽고 친구 와이프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하니 참 그림이 웃긴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오랜만에 해장을 하고 해장하면서 또 해장술을 한 잔 마시고는 대낮부터 추억 가득한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또 한 번 진탕술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친구 녀석이 저보다 주량이 훨씬 많아서 제가 먼저 뻗어버리고 친구 녀석이 저를 챙겨주거나 했는데 웬일로 친구 녀석이 이틀 연속으로 술에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녀석을 부축해서 낑낑대면서 친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내가 부축하는 걸 도와준다고 같이 친구 녀석을 부축하는데 자꾸 몸이 닿아서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재수 씨도 분명히 저와 비슷하게 느꼈을 텐데 너무 조심하지 않고 일부러 저를 더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친구 집까지 가는 동안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즐겼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고 나서 친구를 방에 눕히고 저도 그만 돌아가려는데 친구 아내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자기는 아직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하면서요. 그때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꺼덕 삼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재수 씨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긴장하실 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묘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그녀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 중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친구에다가 재수 씨도 주량이 보통이 아닌데 두 사람이서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랑 마시는 것만큼 재미가 없다면서 둘이서 마시면 친구가 아주 성격이 돌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크게 싸우게 되었고 둘이서는 그 후로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면서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사실 저를 그렇게까지 집착할 이유도 없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제 아내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게 마음의 상처처럼 다가와서 더 저를 집착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와중에 재수 씨는 제 친구 녀석의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저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배려심까지 좋아서 같이 있는 사람이 참 안심이 되게 만든다나요? 그렇게 저희 둘도 없는 친구가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뻗어 있는 동안 방금 전 친구를 부축할 때보다 가깝게 달라붙어 서로의 존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코 고는 소리가 우리 둘의 귀를 때리며 죄책감이 들게 만들었지만 만에 하나 친구가 도중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단지 그게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새벽녘에 도망치듯 친구의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그런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린 건지 갑자기 실감이 나더군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 안에 누우니 하늘이 핑 돌기 시작했고 어지러워서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는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친구 녀석한테 아침 일찍부터 연락이 잔뜩 와 있더군요. 어제도 술을 마셨으니 오늘도 아침에 해장국집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전날과 똑같이 오랜만인데 한번 꼭 먹고 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저 저랑 같이 노는 것만 기다려온 친구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믿음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평생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친구를 볼 면목이 없어서 나가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듯 고향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명절 때가 되면 아내는 혼자서 친정에 내려갑니다. 아내도 저희 부모님이 보기 껄끄러운 와중에 차라리 서로 부모님한테 알아서 잘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고향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친구 녀석한테는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의 아내에게서 다음엔 언제 내려오냐며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녀를 무시했다가는 홧김에 친구에게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저는 마치 그녀의 애인인 것처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친구에게는 정말 해선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에 와서도 그 상황을 정리 못하고 질질 끌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고만 있고 말이죠. 마음 한편에는 친구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이 친구라면 저희 배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사연을 보내면서도 악연을 잘라내지 못하고 또 하루만큼 더 친구에게 그리고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